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암혜원사입니다. 우라노스 김호동입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5님의 문자입니다. 로보티즈 24,400원에 15%, 어사님 언제쯤 반등이 올까요? 상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로보티즈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로보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 문자를 빨리빨리 보내주셔야 돼요. 자, 제가 또 이제 유료 강의를 배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담도 받으시고 좀 이제 강의도 받아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자, 로보티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같은 종목도 사실상 정부 정책 수혜주로 엮인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세 이탈하면서 빠져 있단 말이죠.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24,400원에서 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쁜 가격대는 아닙니다. 나쁜 가격대는 아닌데 이게 좀 하락을 하면서 좀 골치 아프신 것 같은데 매수를 하실 거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줄어드는 자리에서 여기 시그널 뜨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가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되죠? 바로 올라가 버리죠. 이게 20%까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홀딩 하셨으면 뭐 50%까지 수익을 날 수 있는 자리인데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 손절가를 좀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책주들은 순환매가 돈단 말이죠.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이제 이슈가 끝난 종목들, 즉 단기에는 급등했던 만큼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두 달 더 기다렸다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제가 손절가를 정해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의 요 포지션이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보겠다. 정책주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모멘트 보고 끌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 한 3만 원, 4만 원까지 이렇게까지 보셔도 되겠죠. 왜냐? 이 로봇 관련된 것은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 핵심 관련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종목 상담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제 판단하고 싶어가지고 좀 보내주신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손절가는 1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7,000원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해가지고 빠져버린다. 그러면 빠르게 물량 줄여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 더 좀 본절권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24,000원 본절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로보티즈 단기 손절가는 17,000원 말씀하셨는데요. 이탈한다면 빠르게 물량을 정리하시고 목표가는 본전권인 24,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113님의 문자입니다. 네이버를 15만 원에 20% 매입을 했는데 전망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손순필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성함을 보내주신 것 같네요. 네, 네이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 문자 보내신 분들 실명을 넣어서 보내신 분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달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대형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증시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하락세가 좀 나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승 잉태형의 캔들을 만들면서 다시금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일단 월봉에서 보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란 말이죠. 근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참 재미있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깨졌단 말이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깨졌긴 한데 근데 단기 추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할 여력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들의 유입이 좀 들어오면서 이 캔들 자체가 이거 보면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일단 주봉상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란 말이죠. 음봉이 7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투심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하나 이렇게 뜨면서 장악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양봉이 좀 이제 두껍게 굵직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세 전환의 신호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서 좋은 흐름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15만 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바로 뭐 15만 원까지 뭐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아마 작년 10월 달에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봉상 쌍바닥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일단은 14만 원 돌파, 요 240주선 이 강한 매물대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원대 일단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만약에 좀 손절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10만 원대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14만 원 이상 딱 이제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더 저한테 문의를 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설정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210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님 팬입니다. 성창호토텍 13,000원에 30%입니다. 암행어사님 기법 강의 파일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금 회복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종목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힘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창오토텍. 자, 13,000원에 물리셨네요. 아이고, 이게 상당히 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 매수했다면 사실상 뭐 성창오토텍이 안 좋은 종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는지 상당히 좀 안타깝다 말씀드렸고, 매수를 할 거면 항상 이런 식의 수군 맥점 시그널이 뜨는 요 자리, 이 자리야말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리겠고,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리 단기간에 정말로 운이 좋으면 전생에 이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100%, 200% 충분히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으니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절가를 잘 잡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30%인데 사실상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10,000원 라인대 깨지면 한 9,900원 라인대에서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최근에 미세먼지, 그리고 이제 수소차, 그리고 이제 뭐 보안 관련주들 돌아가면서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쭉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창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란 말이죠. 수소차 관련 모멘텀으로 변동성 상방으로 작용했다가 그리고 이제 당연히 눌림목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눌릴 때 보도록 하세요. 눌릴 때 보면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죠. 거래량 없이 눌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간에 거래량만 나와주면 그럼 다시 한번 더 전고점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전고점까지 바라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 한 12,000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9,900원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더 상담 받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창오토텍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9,900원 정도에서 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네, 5536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강의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쇼박스 3,635원에 비중 20% 반등이 나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쇼박스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제 우리나라 이슈를 한 가지 보면 이제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한다고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역대급으로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로서 쇼박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월봉상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의 흐름 봤을 때 매수한 가격대는 좀 이제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즉 고점 대비 한 이제 60% 빠진 자리에서 이제 매수가 들었단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 현명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제가 좀 이제 눈여겨보는 자리는 이 종목은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자리다라고 일단 우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직 대박스쿨에서 다이버전스 관련해서 말씀 못 드렸단 말이죠.
맛보기로 좀 알려드리자면, 자, 요 밑에 보조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조지표로 보면요. 이게 주가의 저점을 가장 잘 반영한 스토캐스틱 슬로우 지표거든요. 그런데 주가의 이 움직임을 가장 잘 반영한 지표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의 움직임과 반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즉, 주가의 저점은 빠지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은 주가의 저점 올라가느냐? 왜 이 종목은 지표 저점 올라가느냐? 주가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지표인데 왜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냐? 여기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계속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되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뭐 5, 6개월, 7개월 이렇게 빠지더라도 올라가는 것은 상승해버린 것은 한 2주면 충분하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이 다 딱 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추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월 들어가지고요. 계속 저점을 들어 올려주면서 추세 우상향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강력 홀딩 하실 말씀드리고, 이번에 또 이슈가 있단 말이죠. 어비전스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자면 4,300원. 자,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4,3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좀 잡으신다 하시면 이제 3,200원 라인 때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 목표가, 손절가 요 박스권 라인에서 이제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쇼박스 어벤져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4,300원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97님의 문자입니다. 인트로메딕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인트로메딕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근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상승을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작년만 하더라도 엄청난 대급등이 났던 종목이란 말이죠. 바닥에서부터 몇 프로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거의 뭐 500%까지 올라갔습니다. 500%까지 단기간에 하나, 둘, 셋, 넷, 4개월 만에 올라갔다가 이제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닥 한번 찍어주고 지금 단기적으로 한 100% 정도 상승한 시점인데, 이 종목은 지금 거래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도 어디서 매수 들어가야 되냐? 바로 이동평균선 이격도가 줄어들고 요 수급 맥점 시그널이 뜨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자, 매수하는 데는 배운 대로 매수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시청자분은 7,000원에 들어갔단 말이죠. 어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정책적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단기 심리선인 21선을 깨지 않으면요, 제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추세를 봤을 때도 지금 어떻죠? 자, 가장 강한 매물대는 240주선 돌파 나왔단 말이죠. 이 240주선을 돌파한 것이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큰데, 양봉 나오고 음봉이 요 몸통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충분히 거래만 한번 더 터지면 다시 한번 더 양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캔들 패턴입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자체가 지금 캔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요 캔들 위에 있으면 하락 추세란 말이죠. 자, 여기 한번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 보면 여기 점이 위에 있단 말이죠. 캔들 위에 있으면요, 이걸 하락 추세로 명시하고요. 그리고 캔들 밑에 점이 있으면 상승 추세로 명시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인트로메딕 다시 한번 더 정책 이슈로 반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좀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일단 8,000원. 자, 일단은 8,000원 라인 때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잡으신다면 5,500원 라인 때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권 보이실 겁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잘 대응하신다면 깔끔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트로메딕의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자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483님의 문자입니다. 전문가님, 덕산 네오룩스 18,500원에 30%입니다. 갤럭시 폴드 출신 지연되면 더 하락할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출시가 지연이 됐는데 이 종목이 더 하락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에 요 악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출시 지연에 대한 이슈가 나와버렸단 말이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노출이 된 겁니다. 악재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하락이 나오겠죠. 근데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폴더폰이 지연이 됐지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줄 때 좀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 가격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대는 15,000원 라인대. 자, 15,000원 위에서 좀 이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15,000원 언저리에서 좀 이제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더 좀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리자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떴다고 해가지고 바로 손절 때리는 것보다는 이때가 기회다 해서 추가 매수를 좀 이제 비중을 늘리는 이 공격적인 매매도 한 번쯤 가능하다. 자, 악재가 노출된 것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른 투자자들과 이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을 가지고 이 종목 덕산 네오룩스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당연히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 때 2만 원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오히려 15,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을 노려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05님의 문자입니다. BP도 42,800원에 50%입니다. 추세 하락인지 계속 떨어지네요. 단기 목표가와 중기 대응 방안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매수안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 자체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 아니면 매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또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을 하고 없는 물량에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42,000원, 42,800원 라인대에서 매수 들어갔는데 상당히 고점 라인이죠. 즉 유행의 끝자락에서 매수를 한 것이죠. 자, 최근에 뭐 푸드나무, 윙이푸드, 그 다음에 뭐 ABL 바이오, 뭐 그 외에 뭐 TNR 바이오팩, 그리고 뭐 많은 종목들, 많은 신규 상장주들이 쭉 상승했단 말이죠. 거의 뭐 붐이었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주 붐이었는데 왜 신규 상장주가 단기에 갑자기 올라가느냐? 물량이 없기 때문이죠.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매수하더라도 호가 변동이 쫙 나타나면서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 희생양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38,000원 라인대까지는 충분히 하락에 대한 이 변동성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신다, 그러면 이제 3만 원대에서 좀 이제 추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고, 이 신규 상장주란 것이 원래는 한 3년 이상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재무가 괜찮아져야 그래야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재무가 안 좋다, 그럼 계속 바닥을 기게 됩니다. 토니몰이라든지 그 외에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요,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단 말이죠. 4년,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자체를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 장기 관점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함부로 이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일단 사업 계획서나 또는 이제 공시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제 좀 더욱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피도는 38,8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추가 배수를 고려하신다면 3만 원대에서 하시는 게 좋다 말씀하셨고요.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때는 좀 장기간으로 한 3년 정도는 보셔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온라인 방송에서 또 말씀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416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2,080원에 30% 오래 기다렸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거의 다 왔네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상당히 좀 이제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이다 생각 듭니다. 참 다행스러운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 들어요. 자,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주봉 보면요. 저점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점의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표에 저점은 계속 들어올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종목이야말로 바로 다이버전스 종목. 즉 주가는 횡보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해준 강력한 매수를 해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온 종목이랍니다. 원래 한 3년 동안은 별로 그렇게 주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한 90억 이상의 실적 달성하면서 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단 말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자, 실적을 보면, 자,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적 봤을 때, 2018년도 보도록 할게요. 자, 16억, 2억, 그리고 2018년도에 97억이란 말이죠.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추세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보율 좀 이제 부채가 좀 늘긴 했는데 이거는 좀 이제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보율 자체로도 좀 이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 이제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원, 2,500원까지도 우리 시청자님 좀 열어놓으시고 목표가 잡으시면 된다 말씀드렸고 혹여 주가 갑자기 악재 생기면서 하락한다 그러면 이제 1,500원 라인대에서 손절가 잡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